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동반자 무병장수 TV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가장 조심해야 할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녀분을 사칭해서 돈이 급하다고 전화가 온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검찰이라며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전화를 받아보셨나요? 이런 전화들이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의 완벽한 대응법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사기범들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는지 그 수법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런 사기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골든타임 대응법까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떤 교묘한 사기에도 당하지 않는 확실한 방법을 익히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수법과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가족 사칭 수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기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자녀를 사칭하는 것입니다. 엄마, 나 핸드폰이 고장나서 다른 번호로 전화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때 부모님의 자녀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평소와 다른 말투나 급한 상황을 만들어서 의심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는 국가기관 사칭 수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찰청,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을 사칭해서 전화를 겁니다. 어르신의 명의로 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즉시 보호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공포심을 조성합니다. 이런 기관들의 권위를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거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수법입니다. 셋째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수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택배 배송지를 확인해 주세요.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 내역을 점검해 주세요.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내용이라서 의심하지 않고 링크를 누르기 쉽습니다. 다음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가족 간 안전규칙 만들기에 대한 방법입니다. 가족끼리 미리 약속을 정해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와서 말한다. 전화로 돈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만드세요. 또한 가족만 아는 특별한 질문을 정해두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우리 강아지 이름이 뭐지?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그 같은 질문 말입니다. 둘째는 전화 받는 올바른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오면 일단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급하게 재촉하거나 이 전화 끊지 마세요. 라고 하면 더욱 의심하세요.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화하면 알겠다. 내가 다시 전화할게라고 하고 평소 쓰던 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제가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셋째는 문자 메시지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즉시 삭제하세요. 특히 링크가 있는 문자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 바로 지우셔야 합니다. 은행이나 카드 회사에서 보내는 것 같은 문자도 의심스러우면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에 스팸 차단 앱을 설치하시면 의심스러운 문자를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법과 보안 강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스팸 차단 앱 활용에 대한 방법입니다. 후스콜 같은 무료 앱을 설치하시면 보이스피싱 전화를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앱들은 이미 신고된 사기 번호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어서 위험한 전화가 오면 경고해 줍니다. 자녀분께 부탁해서 설치해달라고 하시거나 가까운 휴대폰 매장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스마트폰 보안 설정 강화에 대한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차단하도록 설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악성 앱이 몰래 설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온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 앱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받으세요.
셋째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화로는 절대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를 말하지 마세요. 진짜 은행이나 카드 회사 직원이라면 이미 고객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보안을 위해 확인차 물어보는 것이라고 해도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기 피해 발생 시 골든타임 대응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즉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시면 30분이 골든타임입니다. 즉시 1일 이에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송금을 막아주세요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경찰에서는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송금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1분 1초가 중요하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세요. 둘째는 금융기관 신고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112 신고와 동시에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도 신고하세요. 또한 돈을 보낸 은행에도 직접 전화해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합니다. 송금 정지해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이때 송금한 시간, 금액, 받는 사람, 계좌번호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셋째는 피해 회복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고 후에는 경찰서에 가서 정식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통화 내용을 기록한 메모, 송금 영수증,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준비하세요. 빠른 신고와 정확한 증거 제출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핵심입니다. 신고 후 30분 이내면 거의 100% 회수가 가능하고 하루 이내라도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사기의 수법과 완벽한 대응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사칭과 국가기관 사칭 수법의 특징, 안전한 예방 방법, 그리고 피해 발생 시 골든타임 대응법까지 상세히 다뤘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똑똑하지 않아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을 악용하는 범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소중한 재산과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다 함께 건강 정보를 공유하여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